토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토닝 치료를 하면 아주 미세한 각질들이 사방으로 튀어요. 근데 그 옆에 있는 모공도 막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최대한 각질을 안 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최대한 각질 제거를 해야죠. 뭔 소리지? 각질 제거를 하면 할수록 각질은 더 생겨요. 아, 정말요?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항상 리프팅 관심이 있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일까 주제를 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광채, 화이트닝, 맑고 깨끗한 그 피부 어떻게 하면 연예인들은 리얼 무슨 프로그램 이런 데 나오면 화장 지웠을 때 되게 광채가 나고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잖아요. 그건 대부분이 화장품을 발라서. 아니 막 세수하고 이렇게 닦았을 때 세수하고 나서 기초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에 좀 윤기가 나게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습 진정을 충분히 많이 하면 웬만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얼마나 증폭시켜 놨느냐, 아니면 요즘은 워낙 스킨 부스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. 사실은 제가 되게 무시했던 쪽인데 그 예전에 한 6, 7년 전 히알루론산, 뭐 PRP, 그 다음에 리쥬란 초창기 이때만 해도 제가 받아봤을 때 그닥 오래가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도 않고, 그래서 저는 토닝만 주구장창,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정말 좋기도 하고, 저희 병원의 토닝이 예전에는 M토닝이었다가 이제는 B토닝, 듀얼 토닝의 업그레이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죠. 저희 병원의 모토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움의 미학,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맑고 환하게 윤기나게. 이 두 가지 말고는 더 이상 뭘 할 게 있을까? 라고 생각하고 저희 병원의 모토는 그렇게 잡았었어요.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는 많이 했지만 맑고 환하게 윤기나게가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. 근데 그거를 자신있게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한 10몇 년 전에도 뭐 중국 환자들이 많이 왔었고, 그때는 특히 더 미백, 화이트닝, 온몸을 하얗게 막 이런 거에 꽂혀 있었어요. 그런데 톤을 환하게, 맑고 환하게 윤기나게를 그 미백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얼굴에 매일매일 저희만의 방식으로 토닝을 하는 걸 10일 연속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랬을 때 괜찮을까?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 달에 한 번, 2주에 한 번 토닝을 해야 된다라고들 할 때여서,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고, 그것보다도 시간이 안 될 땐 3, 4일에 한 번씩도 했었어요. 근데 매일 하면 어떨까? 저희 병원만에 그 전에 해야 될 진정 프로그램을 다 해놓고 그 후에 10일 연속을 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맑아지면서 더 쫀쫀해지고 맑아지면서 윤기가 같이 나더라고요. 톤은 뭐 당연히 환해지고 모공도 좀 줄고, 그러면 이걸 진정한 우리의 맑고 환하게 윤기나게 의 그런 모토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 부스터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너무 오래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되게, 특히 의사분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크게 안 와닿아서 스킨 부스터는 우선 안 해. 그리고 나만의 방식대로 토닝을 우리 원장님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갔었던 거죠. 보통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토닝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. 그런데 토닝을 받는데 뭐가 특별하길래 유명하고 원장님들마다 뭐가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, 이게 궁금해요. 기본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집중도가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쏘느냐가 또 학회에서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쏘면 안 돼요 라는 방식으로 저는 쏘고 있고, 그리고 그 대신 전처치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색소 치료를 목적으로 토닝을 하는데 저희 병원은 콜라겐, 엘라스틴을 증폭시키는 목적으로 토닝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색소도 물론 좋아지면서 네, 그렇죠. 좋아진다는 건데,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토닝하기 전에 이 필드 안에 뭐 3, 4개 엘라스틴이 이 정도만 보이던 게 이제 20회 정도 가게 되면 쫙 붙어 있죠. 그러면
그러면 그것도 약간의 그 리프팅, 타이트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리프팅은 아니고 타이트닝. 쫀쫀함? 쫀쫀해지다 못해 모공이 줄고, 아, 모공도 줄어요? 쫀쫀해지다 못해 윤기가 나고, 더 모공이 안 보이면서 이제 윤기가 약간의 광으로 바뀌는 그런.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애기들은 모공이 없잖아요. 이렇게 밀도가 되게 높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탱글탱글하죠. 만든다는 거구나. 거기까지는 힘들어도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5회에서 7회만 지나도 환자분들이 원장님 진짜 모공이 좀 줄었어요. 그리고 한 10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모공에 진짜 효과가 좋네요. 이렇게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이 하시죠. 그러면 우리 블랑드비만의 비토닝 뭘 어떻게 조합이 다른 건가요?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이 다른 건가요? 네, 뭐 조합도 틀리고 그리고 방식도 좀 달라요. 그래서 집중도 있게 쏘고 그 다음에 림파틱 채널을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고, 토닝하고 제네시스 두 가지를 섞어서 듀얼 토닝을 극대화시켜서 하는데 그 전 처치를 어떻게 해주고 후 처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다릅니다. 아, 그러면 그 레이저의 스킬뿐만 아니라 전처치, 후처치의 그 프로그램이 다르구나. 그게 영향을 또 끼치고. 그럼요. 그리고 토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, 그 이유가 첫째는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토닝 치료를 하면 아주 미세한 각질들이 사방으로 튀어요. 근데 그 옆에 있는 모공도 막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최대한 각질을 안 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최대한 각질 제거를 해야죠. 뭔 소리지? 각질 제거를 하면 할수록 각질은 더 생겨. 아, 정말요? 그리고 그 이상 하려고 그러면 피부 트러블은 더 올라. 그럼 수분을 많이 줘야 돼요. 보습 진정을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,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죠. 그게 비토닝의 비밀이네요. 비밀 중에 한 가지,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.